성북시각 정보화교실 아이폰 보이스오버 활용. 학습 목표. 캘린더로 일정 관리 및 카메라 앱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강사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활용하기 6번째 시간으로요. 아이폰 보이스오버로 캘린더와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음성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저시력분들을 위한 참고 영상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기종은 아이폰 X10을 활용할 거고요. 소프트웨어 버전은 iOS 14.5.1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보이스오버로 캘린더 활용하기. 캘린더 어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어플도 저희가 실행을 해서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화면 구성을 쭉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 안에 있는 이제 버튼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된 일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까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캘린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검색 버튼. 자, 캘린더에서 들어가셔서 자, 제가 내 손가락으로 맨 위에 상단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뒤로 버튼. 자, 지금 이제 이번 달에 해당하는 2021년 5월 달 달력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제가 뒤로 버튼으로 첫 번째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2021. 자, 내 손가락 화면 상단 탭에서 첫 번째 있는 버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 자, 검색 버튼이 첫 번째 나오고요. 이 검색 버튼을 이중 탭해서 도구 막대. 자, 내가 원하는 일정들을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셜 수업 일정을 한번 편집 볼게요. 중입니다. 쇼. 제가 소셜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쓸어서 언제 일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텍스트 치스큐. 검색 결과 5월 10일 수요일. 오늘 검색 결과 소셜 네트워크 비대면 수업 쉼표 오전 10:0 물결 기호 오후 12:0 쉼표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 6월 1일 수요일 소셜 네트워크 비대면 수업 쉼표 자, 지금처럼 이제 지난 일정도 나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일정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맨 위로 올라가서 취소해 볼게요. 2020년 10월. 자, 다시 저희 맨 처음 페이지로 이동이 됐고요. 이제 검색 버튼에서 다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 쓸어주시게 되면 추가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이중 탭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다가 일정을 등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화면 구성을 보고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1년 머릿말. 자, 그 2021년 머릿말 있네요. 이제 올해에 해당하는 이제 달력이 시작된다는 표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1월 2021. 자, 이렇게 쭉 쓸어주시게 되면 한 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주시게 되면은 2021년에 해당하는 월 단위로 쭉 이동이 가능하고요. 내가 그 이동을 하시다가 좀 자세히 보고자 하는 월이 있으시면 이중 탭에서 그 월에서 일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쭉 이제 정방향으로 쓸어 보시게 되면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월 단위로 증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2022년, 2023년 이렇게 연 단위로도 진행이 되고요. 거꾸로 쓸어 주시게 되면은 이제 2021년 전에 2020년, 19년 단위의 월 단위로도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화면 하단부에 있는 세 가지 메뉴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네 손가락으로 화면 하단부를 한번 탭해 주시고요. 도구 막대. 초대. 자, 초대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 아이폰 캘린더에서 일정을 추가하실 때 그 안에 이제 상세 이제 내역들을 쭉 보시면은 초대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제 목록들을 쭉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초대해서 이중 탭하시고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쭉 초대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일정에 대한 문자나 메일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거꾸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초대받은 이력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일정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초대받은 이력과 이제 응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초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폰 요 기본 캘린더 외에 뭐 음력 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캘린더를 좀 추가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요 초대소 거꾸로 쓸어 주시게 되면 캘린더에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월 단위로 쭉 보시다가요. 오늘에 해당하는 월의 일로 이동하고 싶으실 때는 오늘에서 이중 탭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도 오늘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오늘에서 이중 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월 단위로 쭉 보시던 캘린더를 우선 5월에 이제 해당 월의 일 단위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달력으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오늘 5월 1일 일요일. 자, 이제 5월 이중 탭에서 들어오셨고요. 아니면 5월 외에 다른 달로 가고 싶으시면요. 다시 제가 첫 페이지 가볼게요. 2021년 6월. 내가 다음 달 일정들을 조금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6월에서 이중 탭에서 들어오시면 돼요. 2025 선택됨. 6월 1일 화요일. 자, 그럼 6월 1일로 지금 이제 접근이 됐고요. 여기서 다시 오늘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내 손가락 화면 하단부 한번 찍어 볼게요. 도구 막대. 초대. 초대에서 거꾸로 두 번 쓸어 주시게 되면 오늘. 오늘 또 있죠. 요거는 첫 번째 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일 단위로 쭉 지금 진행되는 캘린더로 이동을 해도 똑같이 세 가지 메뉴는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로 이동하시고 싶으실 때는 오늘 내 손가락 하단부 한번 찍으신 다음에 거꾸로 쓸어서 오늘에서 이중 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쉼표 5월 25일 화요일. 자, 이벤트 그러면은 없음. 오늘로 이동이 됐네요. 2021년 5월 25일로 이동이 되었고요. 자, 그럼 제가 내 손가락 화면 상단 한번 탭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5월. 뒤로 버튼. 자, 여기서 이중 탭하면은 아까 전에 그 월 단위로 볼 수 있는 달력으로 이동이 되겠죠? 다시 한번 쓸어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쓸어볼게요. 선택됨. 목록. 자, 목록 버튼이라고 있고 선택이 되어져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목록 버튼 지나면 검색,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5월 1일, 2일, 3일 이렇게 일자별로 쭉 이동이 가능한데 그 선택된 일자의 그 이벤트 내역들 있잖아요. 일정들을 화면 하단부에 한 중간 지점 이후로 내용을 표시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일정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쭉 날짜로만 다 보고 싶으시면은 요 목록의 선택을 오프시켜 주시면 돼요. 이중 탭해서 꺼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어떻게 이제 다른지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선택된 상태에서는 제가 5월 10일 수요일. 선택됨. 목록. 버튼. 자, 목록 버튼이 선택된 상태고요. 제가 쓸어볼게요. 쭉 쓰다가 5월 10일 수요일. 한 자, 개의 이벤트. 5월 버튼. 12일 날 한 개의 이벤트가 있대요. 그걸 보고 싶어요. 이중 탭 한번 해볼게요. 선택됨. 해보시고 쭉 쓸어주시게 되면은 5월 31일 월요일. 자, 맨 마지막 한 개의 날짜까지 이벤트. 왔고요. 소셜 네트워크 비대면 수업. 지금처럼 아래쪽에 그 날짜가 쭉 끝나고 나면 그 해당하는 월의 날짜가 끝나고 나면은 그 아래쪽에 이벤트 해당하는 이벤트 이 12일 날짜에 해당하는 이벤트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위쪽 상단 한번 탭해 볼게요. 화면 상단. 2000 선택됨. 목록. 자, 목록 버튼을 이중 탭해서 해제시켜 볼게요. 해제를 목록. 하고
이제 한번 쓸어볼게요. 5월 4일 5월 자, 우선 달력상의 변화는 그 목록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제 5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6월 1일 화요일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벤트 어떤 내역들 있잖아요. 일정에 대한 내역들이 쭉 쓰여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냥 달력으로 6월달 달력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특정 4일 화요일 날짜에 5월 3일 월요일 뭐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서 지금 목록을 지금 해제한 상태예요. 선택을 뺀 상태예요. 자, 3일 날 일정을 이중 탭해 볼게요. 하루 종일 했을 때는 로터를 사용하여 지금 보시면은 그 위쪽 그 목록이 선택됐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화면 구성이 좀 달라졌거든요.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월 뒤로 버튼 자, 우선 5월의 어떤 특정 날짜 안으로 들어왔고요. 목록 버튼 또 목록 버튼이 있고요. 5월 목록 지금 선택됐다는 말은 없네요. 지금 해제가 된 상태고 검추가 5월 4 5 5 5 5 5 2 하루 종 사랑하는 5월 3일 지금 오전 보시면은 1 0 3일에 오전 해당하는 12 오전 1 오전 2 오전 3 0 시간별로의 일정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요. 저희가 5월달 날짜가 쭉 있는 달력에서 목록을 해제한 상태에서요. 어떤 특정 날짜를 이중 탭했더니요. 어떤 그 특정 날짜에 대한 시간별 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일정을 쭉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목록 버튼 자, 지금 특정 일자의 목록을 다시 한번 켜볼게요. 5월 켜두시게 뒤로 되면은 선 검추가 5월 4일 화요일 4학년 한결 5월 5일 어린이날 지금처럼 날짜별로 쭉 고 3일, 제가 3일을 이중 탭했잖아요. 그 3일부터 그 인근의 날짜별로의 일정들을 쭉 한번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화면 구성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캘린더로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다시 한번요. 저희가 5월달 달력을 하나 펼쳐놨고요. 그 5월달 1일부터 30일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5월달 달력에서 목록을 켜두시게 되면요. 화면 상단을 한번 찍고 쓸어서 다시 한번 4월 가볼게요. 4월 지금 4월에 가 있는데 5월 자, 1일 토요일 2021년 뒤로 버튼 자 2021년 뒤로 버튼 하면은 어떤 특정 월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월에 1일부터 30일까지 쭉 달력이 펼쳐져 있는 상태고 거기서 목록 버튼 목록을 선택해서 이중 탭해서 선택을 해두시게 되면요. 선택을 해두시고 내가 특정 날짜를 이중 탭해 주시게 되면은 그 달력 아래쪽 하단부에 그 날짜에 해당되는 일정들을 그냥 이렇게 제목만 간단하게 시간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목록을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이중 탭을 하시고 특정 날짜를 이중 탭해 주시게 되면은 5월 5일 수요일 자, 그 어린날. 날짜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5월 뒤로 버튼 자, 어떤 특정 날짜로 들어온 페이지예요. 선택됨 목록 버튼 거기서 목록 버튼을 켜두시게 되면은 그 날짜 5월 제가 5월 5일을 이중 탭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뭐 하루 전 아니면은 그 날짜 다음 일정들을 일정이 있는 날짜들만 리스트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목록 버튼을 선택을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중 탭에서 5월 해주시게 되면은 5월 4일 화요일 5월 제가 5일 5월 5일로 한번 해볼게요. 5월 5일 시 자,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 2 하루 종일 5월 5일 시 오전 1 오전 2 지금처럼 시간별 일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버튼 검색은 마찬가지로 이중 탭해서 내가 요 전체 일정 있죠. 뭐 작년도 그렇고 과거의 일정도 그렇고요. 미래 일정 다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으실 때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누구 생일 아니면은 제사가 언젠지 아니면은 뭐 회식이 언젠지 뭐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등록해 둔 것들을 검색하실 때는 검색에서 이중 탭하시고 키워드를 키패드를 이용해서 쭉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손가락 이중 탭해서 받아쓰기를 이용해서 이제 일정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추가는 버튼 조금 이따 해볼게요. 5월 1일 일요일 5월 3일 월요일 자, 5월 이렇게 5일 해서 수요일 한 개의 이벤트 뭐 이렇게 5월 내용을 쭉 6일 보시는데요. 한 손가락으로 제가 지금 쭉 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한 달에 보통 짧아도 28일부터 31일까지 쭉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30번 정도를 쓸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쓰는 횟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요. 저희 로터를 이용해서 말하기 속 문자 단어 머리말 수직 탐색 자, 수직 탐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편리해요. 수직 탐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쓸어 주시게 되면요. 그냥 수직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5월 13일 목요일 제가 6일에서 수직 탐색으로 로터를 바꿔놓고 옵션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니까 5월 20일 목요일 5월 27일 목요일 자, 그 6일에 해당하는 목요일에 해당하는 일자로 쭉 그냥 세로로 쭉 수직으로 질러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일정을 보시면 5월 되는 10일 거예요. 선택된 5월 30 소셜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요거는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그러면 이제 일정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예를 들어서 5월 27일 5월 28일 금요일 자, 이벤트 5월 없음 28일에 버튼 가서 이중 탭을 하고요. 선택된 5월 그 28일 다음에 금요일 이벤트 업 2021년 자, 내 손가락을 제가 화면 상단을 한번 탭했어요. 쓸어서 검색 추가 버튼 추가해서 이중 탭. 텍스트 취소 새로운 추가 흐리게 자, 그 다음에 요 추가된 상황에서 화면 구성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취소 새로운 이벤트 취소 자, 버튼 화면 상단 제일 왼쪽 상단이 취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 머릿말. 새로운 이벤트 추가 흐리게 표시됨 자, 추가가 있는데 흐리게 표시가 됐대요. 이거는 아직 일정이 하나도 이제 저희가 편집된 게 없어서 그래요. 쓸어서 이제 한 번씩 추가를 해보도록 텍스트 하겠습니다. 필드 편집 중입니다. 제목 문자 모드 시작 부분에 있는 삽입 지점 자, 제가 요때를 뭐 인터넷 활용 수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응 시어 제가 키패드 이용해서 입력을 했고요. 텍스트 위치 자, 요 일정에 대해서 위치를 조금 추가해 두시고 싶으시면요. 위치에서 이중 탭 하시는데 요게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관에서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의 주소를 잘 모를 때 여기서 검색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위치에서 이중 탭 하신 다음에 검색 필드 검색 필드 제가 편집 중입니다. 요거는 받아쓰기를 위치 한번 입력. 해볼게요.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성북 시각장애인 텍스트 지우 검색 필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쉼표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성북구 동산동 4가 279-6 지금 보시면 주소까지 딱 나오니까요. 나중에 뭐 복지콜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비콜 이용하실 때 주소를 이용하실 때 요거를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중 탭 할게요. 최근 위치. 선택 취소 버튼 텍스트 지우 성북 시각장애인 텍스트 하루 그다음에 종일 다시 한번 전환 쓸어볼게요. 취소. 새로운 추가 인터넷 활용 수업 자, 이벤트명 들어갔고요. 성북 시각장애인 자, 요 일정의 위치도 한번 추가가 됐고요. 텍스트 하루 종일 전환 버튼 자, 일정에 이게 특별한 시간이 없는 경우요. 예를 들면 생일 같은 경우는 뭐 9시부터, 그날의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진행되잖아요. 그때는 하루 종일에서 이중 탭 해주시면 돼요. 시험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시작 쉼표 2021년 5월 28일 종료 쉼표 2021년 시작 쉼표 시작과 종료가 시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5월 28일, 5월 28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요게 요 일정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28 마침표 0 시간 3시 조절 가능 자, 하루 종일 하루 시작 종일부터 쉼표 내려와 2021 볼게요. 마침표 5 마침표 28 마침 시간 3시 자, 조절 우선은 가능. 시작 뭐 날짜와 학습 시간이 조절 가능. 나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시작 시간 3시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시간에서요, 위아래로 쓸어주시면서 시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인터넷 활용 수업이 12시에 시작하거든요. 2 1 2 3 4
4, 2, 1, 1, 2, 4, 5, 6, 8, 9, 10, 11, 12. 자, 12에 맞춰주고. 분, 0분. 조절 가능.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시간 선택기. 선택됨. 오전. 버튼. 자, 이게 총 오전에 두 개 중 첫 번째. 시작하는지 오후에 시작하는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오후. 그 다음에 5월 1일, 5월 3일, 5월 4일 화요일. 자, 지금 요 시작하는 날짜가 28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냥 내려올게요. 쭉. 오늘 5월 30, 5월 선택됨. 5월 28일.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쭉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날짜를 28일로 우선 저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날짜로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뒤로도 들어보실 5월 수 20, 있으세요. 선택됨. 5월 28일 금요일. 버튼. 자, 선택됐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작되는 날짜가 5월 28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쭉 하나씩 쓸어주시게 되면 한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쭉 쓸어주시게 되면 1일부터 지금 31일까지 전부 다 쓸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 수직 탐색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셔도 돼요. 시간대. 즉 서울. 위에서 버튼. 아래로 아까 전에 저희가 로터를 수직 탐색으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게 되면은 5월 21일 금요일 선택됨. 시간대. 지금처럼 쭉 세로로 쫙 수직으로 쭉 내려오실 수가 있으세요. 시간대는 시간대. 서울. 버튼. 서울로 대한민국 서울로 되어져 있고요. 종료 쉰. 자, 이 일정이 만약에 외국에서 진행되면요. 그 도시명을 입력하시면 그 도시, 그 나라의 그 도시 시간대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종료를 보니까요. 종료 쉼표 오후 1:0. 자, 종료가 오후 1시로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 2시로 한번 바꿔볼게요. 시간 1시. 조절 가능. 자, 종료에서 이중탭 하니까 바로 시간으로 포커스가 지금 이동이 됐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종료 쉼표 오후 1:0. 제가 거꾸로 한번 쓸었어요. 종료 편집하려면 이중. 오후 1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서 시간 1시. 조절 가능. 자, 얘를 2시로 2. 바꿔볼게요. 2시. 자, 제가 아래에서 위로 한번 쓸어봤어요. 3, 2.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 분. 0분. 2시 가능. 됐어요. 시간 선택기. 오전. 자, 버튼. 마찬가지로 이제 시와 분을 위아래로 쓸어서 시간과 분을 맞춰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가지고 오전과 오후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전, 선택됨. 오후, 선택됨. 오후. 그 다음에 쓸어볼게요. 2020 5월 1일. 5월 1일. 또 마찬가지로 종료되는 날짜가 언젠지를 5월달 달력이 쭉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28일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8일이 아니라 이 일정이 뭐 2박 3일 연수예요. 그래서 28일 날 시작했다가 31일 날 끝나면요. 종료 날짜를 31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28일 그대로 한번 더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달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쓸어주시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5월 그래서 8일 토요일. 저희는 그냥 바로 수직 탐색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쭉 5월 내려올게요. 15일 토요일. 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면 돼요. 5월 시간대. 서울. 버튼. 자, 마찬가지 이 종료하는 시간대도 서울로 맞춰놓고요. 반복. 그 다음에 버튼. 자, 요 일정이 매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라면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들어가 볼게요. 반복. 선택됨. 안함. 매일. 매일, 매주. 매주, 2주마다. 매월. 매년. 자, 이렇게 매주. 계속 매주마다 반복되거나 매년마다 반복될 때 생일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매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중 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일정이라고 하면은 안함으로 해주시면 돼요. 선택됨. 안함.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자, 그러면은 인터넷 활용 수업. 자, 그 텍스트 반복을 설정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손가락 위쪽 찍어서 자, 반복.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택됨. 새로운 이벤트. 뒤로 버튼. 뒤로 버튼으로 한번 나와 새로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취소. 반복. 일정을 편집하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이동 쓸어볼게요. 시간. 없음. 이동 버튼. 시간 있는지 없는지 없음으로 캘린더. 가족. 초대받은 자, 사람. 초대받은 없음. 사람. 만약에 이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사람들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알림. 2번. 알림. 출발 없음. 자, 그리고 알림에서 이중 탭에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요 일정을 조금 미리 내가 체크를 받고 싶을 때 요 기능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 5분 전, 10분 전, 1일 전. 하루 전에 요 인터넷 인터넷 활용 활용 수업에 수업 대해서 조금 내가 체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알림이 뜨거든요. 뭐 일정 그 배너 형태로 위쪽에서 알림창이 내려오면서 내용이 읽어져요. 그 체크를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알림에 들어가셔서 뭐 하루 전,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렇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림을 한 번 받는 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실 때는요. 알림에서 한 번 더 쓸어주시게 되면 두 번째 알림. 없음. 자, 두 번째 알림이라고 있어요. 이중 탭. 없음. 캡 그래서 제가 2일 전, 1주 전. 뭐 알림을 한 번 더 받는데 일주일 전에 받고 싶다 하면은 일주일 전에서 이중 탭 해주시면은 지금 새로운 보시면은 알림. 1일 전. 자, 알림 하루 전에 우선 알림이 한 번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림. 1주 전. 자, 일주일 전에 알림이 한 번 더 와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자, 알림.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참고. 만약에 내가 요 일정에 대해서 왔을 때 그냥 요 일정을 취소했을 때 어떻게 표시할 건지 뭐 바쁨으로 할게요. 메모. 텍스트 쭉 필드. 쓰시다 보면 이제 메모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일정에 대해서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발표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내용을 써놓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 일정을 참여하면서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메모에다가 자유롭게 내용을 좀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추가를 했으니까 이 일정을 추가해 볼게요. 내 손가락 위에 한번 탭해 주시고요. 취소. 새로운 추가. 버튼. 추가해서 이중 탭.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등록한 일정을 간단하게 뭐 편집이 필요할 때 편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일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캘린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된 일정을 한번 편집해 볼게요. 5월 28일에 5월 28일 금요일. 자, 한개 이벤트. 들어가셔서 5월 28일 금요일. 인터넷 활용 수업 쉼표 상복 시각장애인. 인터넷 활용 수업. 자, 그 일정에서 이중 탭을 해주시게 되면요. 자, 화면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편집. 자, 편집이라고 버튼이 하나 뜨거든요. 이중 탭 해주시고 텍스트 지우. 하루 종일. 자, 그리고 편집이 필요한 거 뭐 이벤트 이름을 편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간대를 좀 바꾸셔도 돼요. 만약에 시간대를 오후로 바꾸고 싶다. 시간 오후. 선택 오후 월. 뭐 1시로 바꿔볼게요. 시간 11, 12시, 25, 3, 2, 1 분. 뭐 시간 바꾸고 선택. 싶다. 5월 3일 월 그다음에 5 시간대 종료 쉼표 오후 3:0. 자, 종료 시간도 뭐 3시를 5시로 바꾸고 싶다. 원하는 부분은 다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분. 시간 2, 4, 5. 자, 이렇게 뭐 편집이 필요한 부분을 쭉 해주시고 시간대. 초대 두 번째 알림 1주 전. 뭐 두 번째 알림을 이틀 전에 없음. 받고 싶다. 그러면은 2일 전. 자, 2일 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텍스트 기존에 등록해둔 저희가 이제 쭉 등록해둔 일정을 일부 편집하고 싶으실 때는 해당 날짜를 우선 이중 탭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등록된 그 일정 이벤트를 이중 탭하신 다음에 화면 상단 찍고 쓸어서 편집해서 이중 탭하시고 이제 바꾸고자 하는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 항목을 편집하신 후에 화면 상단 한번 탭해 주시고요. 내 손가락으로 이벤트 완료해서 이중 탭해 주시면 돼요. 5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편집. 자, 그런데 이제 특정 날짜의 이벤트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요. 우선은 5월 28일 선택됨. 자, 날짜를 5월 28일 선택하신 금요일. 다음에 인터넷 활용 수업 쉼표 오후. 자, 이벤트 쓸어서 이벤트에서 이중 탭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가장 하단부로 내 손가락 한번 탭해 주시게 되면 이동을 해 주시게 되면 이벤트 삭제. 이벤트 버튼. 삭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중 탭해 주시면은 요 일정을 취소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삭제 버튼. 자, 근데 이제 삭제를 하실 때요.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만 있는 이벤트로 등록해 주신 경우에는 이벤트 삭제로 그냥 바로 삭제가 가능하신데 매년마다 진행되는 이벤트, 어떤 이제 규칙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벤트는요,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이 이벤트만 삭제할 건지 아니면은 그 년마다 진행되는 전체 이벤트를 삭제할 건지 그거는 좀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벤트 삭제해서 이중 탭하겠습니다. 인터넷 2021년 5월 뒤로 자, 버튼. 여기까지 해서 캘린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고요. 저희 카메라 어플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한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보이스 오버로 카메라 어플 활용하기. 자, 이번에는 카메라 어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에 저희가 음성으로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다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뭐 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화면 기록 어떤 심표 지급.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들을 사진으로 좀 남겨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나중에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음성으로. 그러려면은 사진을 찍자마자 이 사진에다가 레이블을 남겨두시면 되거든요. 그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카메라 어플의 화면 구성을 한번 쫙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오른쪽 가장 자, 들어오시게 되면 맨 위에 왼쪽 상단에는 중 플래시. 플래시 자동, 있고요. 버튼. 이중 탭 한 번 하시면 플래시 켜지고 모드 간접. 한 번 이중 탭 해주시면 꺼져요. 그다음에 라이브 포토. 라이브 포토는 그러니까 순간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한 1, 2초 정도 동영상을 짧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최고의 장면을 뽑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타이머. 타이머도 있어요. 한 번 이중 탭 하시면 3초, 한 번 더 이중 탭 하시면 10초, 다시 이중 탭 하시면은 끔이 돼요. 선택됨. 필터. 자, 중앙에 필터 있는 두 기능도 개의 얼굴. 이중 탭을 해주시게 되면 쓸어서 필터에서 위아래로 옵션을 쭉 선택해 주시게 되면 뭐 선명한 톤, 따뜻한 톤 이렇게 해서 약간 이 사진에 온기를 좀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색감도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가장자리 근처.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부터 쭉 쓸어서 내려왔어요. 왼쪽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얼굴. 확대 또는 왼쪽 오른쪽 가장자리 근처. 자,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왼쪽 얼굴. 가장자리, 오른쪽 가장자리 두 명이 지금 사진이 요 화면 프레임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어느 정도 인물 사진도 조금 찍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왼쪽 카메라 모드. 사진. 조절 가능. 자, 카메라 모드 여기서 사진이나 비디오로 위에서 아래로 쓸게요. 비디오로 바꿔서 찍어 중앙에 주실 있는 수가 두 있어요. 개의 얼굴. 우선은 사진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버튼. 자, 사진 찍기에서 이중 탭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메라가 실행된 다음에 두 손가락 두 번, 저희 멀티탭, 매직 탭 있죠? 그걸로 사진을 찍어 주셔도 돼요. 사진 및 비디오 보기. 자, 버튼.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니까 사진 및 비디오 보기 있네요. 찍은 사진은 여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확인할 때는 저희가 사진 어플이 따로 있죠. 사진 앱이. 중앙에 거기서 있는 이중 두 개의 탭을 하셔서 거기서 사진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카메라 선택기. 그다음 맨 후면. 마지막에는 카메라 선택기가 있고요. 후면이라고 하면은 저희 핸드폰의 뒷면에 왼쪽 가장자리 있는 카메라로 찍는 거고요. 전면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핸드폰 앞쪽, 즉 중앙에 있는 액정 두 개의 있죠? 액정 저희가 이렇게 터치를 하는 화면 앞부분에 있는 셀프 카메라 찍을 때 찍는 모드로 찍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진 하나 찍어 볼게요. 제가 두 손가락 두 번으로 이중 탭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찍혔어요. 찍고 나서요. 바로 사진 및 비디오 보기. 버튼. 자, 제가 아까 카메라 선택기. 맨 끝에가 후면. 카메라 선택기고 거꾸로 쓸게요. 사진 및 비디오 보기. 사진 버튼. 및 비디오 보기에 중앙에 있는 오셔서요. 두 개의 사진. 화면 기록 진행 중. 그다음에 버튼. 셀론. 제가 사진. 맨 뒤로 위에서부터 쓸어 오늘 볼게요. 모든 사진. 오전 6:40. 지금 막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맨 위에서부터 쓸어서 뭐 오늘 모든 사진 지나서 사진에서 모든 사진 오전 6:44 자 여기서 사진 오전 6:40 두 손가락을 두 번을요. 자 따닥 한 번은 짧게 두 번째는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따닥. 화면 격 자 이렇게 느낌표 두 손가락을 두 번을 따닥 두 번을 길게 끌어주시게 되면 빵빵빵 소리가 나면서 구성 요소에 레이블 붙이기라는 창이 하나 떠요. 거기다가 텍스트 필드 텍스트 편집 중입니다. 필드에다가요. 레이블 자 문자 레이블을 모드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아이 2명 사진. 이, 두, 며, 시요, 사진.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사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잘 텍스트로 그걸 잘 묘사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지우, 저장, 저장해서 이중탭 화면 기록 진행 중, 해주시게 버튼. 되면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내가 뭐 확인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카메라, 사진, 사진에서 이중탭 하신 다음에 사진, 비디오, 그다음에 맨 최근 항목, 최근 항목 최근 뒤로 항목, 갈게요. 뒤로 버튼, 자, 맨 뒤로 갈게요. 처음 앨범. 화면으로 올게요. 오신 다음에 탭 막대, 검색, 탭, 총 4개 중 맨 조각, 위에서부터 앨범, 날, 전체 보기, 최근 항목, 자, 쓸어 내려오시면은 최근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이중탭 수직 하시고 스크롤 막대, 탭 막대, 자, 맨 화면 하단부 한번 찍으신 다음에 보관, 쉼표 사진, 쉼표 아이드명 사진, 자, 쓸어주시게 되면은 사진을 텍스트로 글자로 읽어주시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다가 바로 레이블을 달아두시게 되면은 추후에도 그 사진을 음성으로 들어서 어떤 사진인지 판단하고 활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카메라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고요. 캘린더와 카메라 어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요점. 자, 그럼 캘린더 어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 어플을 시작하시고 나서요. 그 페이지, 열린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신데요. 우선은 캘린더 어플은 앱 전환기로 정리를 해도 다시 시작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즉,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 손가락 상단 한번 찍으셔서 첫 번째 읽어주는 버튼이 어떤 건지를 듣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2021년 5월 뭐 뒤로 버튼 이렇게 있으면 5월달 달력이 펼쳐진 상태거든요. 거기서 뭐 일정 5월달 안에 있는 일정을 검색하시거나 추가하실 때는 쓸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맨 월 단위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뒤로 버튼 오셔서 맨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월 단위로 검색하시다가 만약에 뭐 7월달 일정이 생겼다. 그러면은 7월에서 이중탭해서 해당 날짜에다 일정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 손가락 또 상단 탭했을 때 검색 버튼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첫 번째 페이지예요. 즉 연도 안에 월 단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지금 올해 안에서 월 단위로 쭉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의 페이지거든요. 자, 그리고 5월 뒤로 버튼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특정 일이 선택돼서 지금 그 특정 일에 대한 일정이 펼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자, 일정을 추가하는 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내 손가락 상단 한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쓰시다 보면요. 자, 추가해서 이중탭해서 날짜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특정 달력을 펼쳐두고요. 5월달 달력을 펼쳐둔 다음에 특정 일에서 이중탭하고 그 다음에 일정명, 그 다음에 위치, 뭐 시간, 뭐 일정이 시작되는 시간, 끝나는 종료 시간, 그 다음에 반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매주, 매일, 월 단위로 반복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설정, 그 다음에 알림을 뭐 1일 전에 할 건지 아니면 그걸로 부족하면은 일주일 전에 두 번째 알림을 넣을 건지까지 이렇게
아주 상세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제가 요 전에 설명은 요거를 기준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날짜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추가 버튼에서 이중 탭하신 다음에 똑같아요. 입력 뭐 일정 명 입력하시고요. 위치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뭐 하루 종일이면 생일 같은 거는 하루 종일 켜두시면 되고 그러면 시간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날짜를 직접 이제 골라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시작 시간 있으면 우선 시하고 분부터 위아래로 이렇게 쓸어서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쓸어주시면 오전, 오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달력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 현재 5월달이면 5월달 달력이 1일부터 쭉 뭐 31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작하는 날짜가 5월 25일이다. 그럼 5월 25일에서 이중탭 해주시고 또 쓸어서 종료 마찬가지 시간 분 선택해 주시고 오전 오후인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종료 날짜 당일이면 25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당일이 아니고 며칠 동안 쭉 이어지는 일정이다 하면은 끝나는 날짜를 이중탭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추가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정을 좀 보고자 할 때는요. 우선은 키워드 이용해서 검색하셔도 돼요. 내 손가락 화면 상단 찍으신 다음에 쓰다 보면 검색이 있어요. 검색에서 이중탭 하시고 일정명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플레임으로 다 안 쓰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수업 관련해서 내가 일정도 쭉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폰 수업이라고 키패드 이용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받아쓰기 기능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쓰신 다음에 쭉 쓸어보시면은 그 아이폰 수업이라는 그 일정명을 가진 날짜들이 쭉 나와요. 쓸어보시는 거예요. 보다가 아 맞아 요 날짜에 요 일정 남았지 이중탭 하시면 그 일정을 자세하게 위에서부터 쓸어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내용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일정을 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아까처럼 검색을 통해서 그 일정에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5월 28일에 있는 일정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쓸어서 5월 28일에서 따닥 하신 다음에 쓸어서 일정에서 따닥 그 일정명에서 따닥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손가락 상단 한번 찍고 쓸어주시다 보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에서 이중탭 하신 다음에 일부 내용을 다 뭐 필요한 부분 편집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림을 한 번 더 알려주게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거를 반복을 해놨는데 반복을 취소하고 싶다. 아니면은 종료 날짜를 조금 뭐 바꾸고 싶다. 그 안에 세부 내역을 바꿀 수도 있고요. 바꾸고 나서는 내 손가락 위에 한번 찍고 쓸어서 완료해 주시면 돼요. 혹은 일정을 이제 삭제하고 싶으면 이벤트를 삭제하고 싶으시면요. 다시 그 해당 날짜에서 따닥 삭제하고자 하는 이벤트명에서 따닥 하신 다음에 내 손가락 하단부를 한번 찍어주시면 이벤트 삭제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중탭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벤트를 삭제할 때 이게 그냥 한 번만 딱 진행되는 일회성 이벤트면요. 일회성 일정이면은 바로 이벤트 삭제해서 이중탭하고 또 한 번 삭제해서 이중탭하면 지워지는데 이게 이제 뭐 연이나 월이나 주 단위로 반복되는 거면요. 그 일정만 지울 건지 아니면 그 이후 일정까지 다 연계해서 지울 건지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거까지 골라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캘린더는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어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전체를 하진 않았고요.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 지금 막 찍은 사진에 레이블을 달는 작업, 그리고 레이블 달린 그 사진을 찾아보는 작업까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선은 카메라를 실행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 간단히 보면 위에 뭐 후레쉬도 겸 큼으로 이제 토글로 돼 있고 이중탭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브도 있었고요. 짧은 동영상으로 찍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머도 있었어요. 일정 시간 이후에 찍히도록 하고 싶으시면 타이머 기능 쓰시면 되고요. 필터 기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물 사진은 이 아이폰 카메라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거든요. 두 명의 사람, 뭐 이렇게 왼쪽에 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들어온 사람도 읽어주고요.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위치도 얘기를 해주니까요. 인물 사진도 요 잘 각도만 맞추시고 구도만 잘 잡으시면은 인물 사진도 잘 찍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쓰다 보시면은
이제 그 카메라 옵션들이 있는데 위아래로 쓸어주시면 비디오로도 바꿀 수 있고요. 사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저희는 우선 사진에 맞춰서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쓸어보시면 이제 사진 찍기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매직 탭 좋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화면 안에 그 사람이 인물이 잘 들어온 것 같다. 혹은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잘 저기 구도가 잡혔다 싶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손가락을 2번 탭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돼요. 찍고 난 다음에요. 네 손가락 하단부 한번 찍으시고 맨 밑에서부터 한번 쓸어주시면 사진 있어요. 사진에서 이중 탭하시고요. 거기에서 맨 위에 네 손가락 상단 한번 찍어주신 다음에 쓸다가 한 3번 정도 내려오시면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에서 두 손가락을 따닥 길게 따닥 두 번째가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삑삑삑삑 소리 난 다음에 구성 요소 레이블을 달 수 있는 창이 메시지 창이 하나 떠요. 거기서 텍스트 필드에서 편집창에다가 이중 탭하신 다음에 그 사진에 대한 지금 찍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받아쓰기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하셔도 돼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쓸어서 저장해서 이중 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블을 사진마다 잘 달아두시면요. 나중에 사진을 정한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저희가 음성으로 듣고 이 사진이 뭐 언제 뭐 누구랑 어떤 상황에서 찍은 사진이구나를 음성으로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찾을 때는 나중에 보고자 할 때는 사진 앱에서요. 이중 탭하신 다음에요. 근데 이 사진 앱도 마지막으로 보던 그 그 페이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맨 밑에 네 손가락을 화면 하단에다가 찍으신 다음에요. 보관하면서 이중 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네 손가락 하단부 찍으신 다음에 쓸어서 수직 스크롤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이 제일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우선은 그렇게 기준은 잡으세요. 읽다 보시면은 내가 찍은 사진들을 그 말로 설명해 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캘린더 앱과 카메라 앱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